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5살이 된 두 아이의 엄마예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았던 제 시집살이 3년의 기록이거든요.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릴 때가 있더라고요. 처음 남편을 만난 건 7년 전 회사에서였어요. 저는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같은 회사 영업팀 과장이었죠. 키도 크고 잘생긴 편이라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하필 저한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저녁이나 먹어요. 처음엔 거절했거든요. 사내 연애는 복잡하니까요. 근데 남편이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제 책상에 커피를 놓고 가고 점심시간마다 제가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사다 주고 야근할 때는 늘 같이 남아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요. 결국 6개월 만에 마음이 흔들렸죠. 연애 기간 2년 동안은 정말 좋았어요. 남편은 자상했고 제 일도 존중해줬고 무엇보다 제가 법무팀에서 일하는 걸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우리 여보가 최고야. 능력 있는 여자가 최고지. 그때만 해도 이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을 처음 방문했는데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젊어 보이셨더라고요. 50대 후반인데도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40대 중반처럼 보이시더라고요. 어머, 우리 아들이 정말 복받았네. 이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 며느리를 데려오다니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너무 좋으신 분 같았죠. 시아버지도 과묵하지만 따뜻한 분이셨고 시누이도 저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거든요.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어요. 시댁에서 전부 부담하겠다고 해서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에서 식을 올렸죠. 하객도 500명이 넘게 왔고 축의금도 꽤 많이 들어왔지만요. 며느리야, 축의금은 너희가 다 가져가. 새 출발하는데 돈이 필요할 테니까.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친정엄마도 감동하셨더라고요.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났다고 딸 시집 잘 보냈다고 기뻐하셨죠. 신혼집은 남편 회사 근처 아파트로 정했어요. 전세 5억짜리 집이었는데 시댁에서 3억, 저희가 2억을 마련했죠. 신혼 초기는 정말 달콤했거든요. 남편은 퇴근하면 꽃을 사오고 주말엔 맛집 탐방도 다니고 정말 행복했지만요. 근데 결혼하고 첫 명절이 문제였어요.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 친척들이 다 오신대. 우리 집안이 좀 커서 한 30명 정도 올 것 같은데 음식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며느리니까요. 근데 막상 시댁의 간이 상황이 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시고 시누이는 늦잠 자고 있고 저 혼자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같이 하시죠. 저 혼자는 힘들어요. 아이고,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며느리가 젊으니까 좀 고생해줘야지. 나도 시집 왔을 때 그랬어.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헬스장 다녀왔다고 자랑하시던 분이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니요. 그래도 첫 명절이니까 참았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하고 잡채 만들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거든요. 언니, 좀 도와주세요. 시누이한테 부탁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옳게 나는 원래 요리 못해. 그리고 나는 아직 시집 안 갔잖아. 시집간 여자가 하는 거지. 어이가 없었지만 또 참았어요. 그렇게 혼자서 30인분 음식을 다 만들었지만요. 친척들이 오셨을 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너무 잘해서 제가 할 일이 없네요. 호호호. 마치 본인이 다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소소한 복수를 하나 했거든요. 친척 어르신이 물으셨거든요.
어머니가 다 하신 거예요? 제가 바로 대답했죠. 아니에요. 제가 새벽 5시부터 혼자 다 했어요. 어머니는 TV 보고 계셨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혼자 다 한다고 해서. 어머니, 제가 언제요? 같이 하자고 했는데 허리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요즘도 며느리한테만 시키나? 그러게, 같이 해야지. 시어머니가 저를 째려봤지만 전 모른 척 웃으며 음식을 날랐어요. 명절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남편한테 말했거든요. 여보, 다음 명절엔 좀 도와줄래? 아니면 어머니랑 시누이도 같이 하게 해줘. 왜? 힘들었어? 어차피 여자들이 하는 거잖아. 엄마도 나이 드셨는데 네가 좀 양보해야지. 양보? 내가 뭘 양보한다는 거야? 난 새벽부터 일했는데 당신은 뭐 했어? 나는 친척들이랑 얘기해야 했잖아. 나도 얘기하고 싶었어. 근데 부엌에만 있었잖아. 이렇게 싸웠지만 결국 변한 건 없었어요. 다음 설날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명절 때는 다르게 대처했어요. 명절 전날 시댁에 갔는데 제가 큰 봉투를 들고 갔거든요. 어머니, 이번엔 제가 음식 주문했어요. 유명한 한식당에서 명절 음식 세트로요. 뭐? 명절 음식을 사온다고? 네,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도 편하고 좋잖아요. 시어머니가 발끈하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명절 음식은 정성이지. 사오는 게 아니야. 그럼 어머니가 정성껏 만드세요. 전 이거 차리고 쉴게요. 그날 시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만드셨어요. 시누이도 어쩔 수 없이 도왔고요. 남편도 뭐라 하더라고요. 너 왜 그래? 엄마 기분 상하게. 나도 사람이야. 왜 나만 고생해야 해? 당신 엄마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 이후로 명절 음식은 반은 사고 반은 만들기로 타협했어요. 결혼 1년 차가 되니까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며느리야, 언제 손주 볼 수 있을까? 친정 어머니도 손주 보고 싶어 하시지 않니? 처음엔 그냥 안부 차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 신혼이잖아요, 어머니. 좀 더 둘이 지내다가 계획할게요. 계획? 애는 계획해서 갖는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 혹시 피임하는 거 아니니? 이건 좀 선을 넘는다 싶었거든요. 어머니, 그건 저희 부부가 결정할 문제예요. 부부? 애는 집안의 대사야. 시어머니가 관심 갖는 게 당연하지. 여기서도 제가 작은 반격을 했어요. 그럼 어머니도 시할머니한테 이런 압박 받으셨어요? 그건 시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살아 계셨으면 어머니도 힘드셨겠네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어요. 급기야 제 친정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하셨대요. 사돈어른 애들이 아직 애를 안 갔나 봐요. 혹시 따님이 몸이 안 좋은 건 아닌지. 친정엄마가 그 전화 받고 우셨어요. 엄마, 괜찮아. 시어머니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고? 네가 무슨 병 있는 사람 취급을 받는데 이 일로 남편이랑 크게 싸웠거든요. 당신 엄마 좀 말려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잖아. 이해 좀 해줘. 그리고 나도 애 갖고 싶어. 나도 갖고 싶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내 커리어도 중요하단 말이야. 커리어? 애 낳고도 일할 수 있잖아. 요즘 누가 애 때문에 일 그만둬? 이때 제가 한수 났거든요. 그래? 그럼 당신이 육아휴직 쓸 거야? 뭐?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을? 왜? 애 낳고도 일할 수 있다며? 그럼 당신도 육아하면서 일하면 되잖아. 그건 다르지. 뭐가 달라? 설명해봐.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압박은 계속됐죠.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한약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임신 잘 된대. 어머니, 전 한약 체질이 안 맞아요. 체질은 무슨, 그냥 먹어. 제가 안 먹으니까 남편한테 시키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비싸게 지어온 건데 먹어야지. 난 안 먹어. 먹고 싶으면 당신이 먹어. 그날 밤 그 한약을 버렸어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확인하러 왔다가 빈 봉지를 보고 흡족해 하셨죠. 다 먹었구나. 효과 있을 거야. 전 그냥 웃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린 걸 모르시니까요. 결혼 2년 차, 결국 임신을 했어요. 계획했던 시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뻤거든요. 새 생명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야. 잘했어. 며느리야. 내가 다 도와줄게. 애는 내가 다 봐줄 테니까. 너는 일만 하면 돼. 이 말 믿었어요. 정말 순진하게도요. 임신 초기는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을 못할 정도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요즘 애들은 약해서 탈이야. 나 때는 입덧이고 뭐고 밭일도 했는데 그러면서 제게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임신했다고 놀면 안 돼. 움직여야 순산해. 입덧으로 힘든데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뻔했거든요. 어머니, 좀 쉬면 안 될까요? 임신은 병이 아니야.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그날 전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엄마가 경험이 있으시니까 하시는 말씀이겠지. 제 편은 아무도 없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르게 행동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집안일 시키면 어머니 의사가 절대 안정하래요. 혹시 유산되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유산이라니 무슨 불길한 소리야. 그러니까 쉬게 해주세요. 그 후로는 집안일 압박이 줄었어요. 임신 5개월 때쯤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제 옷장까지 뒤지시더라고요. 이런 꽉 끼는 옷들은 다 버려야 해. 임신했는데 이런 옷 입으면 애한테 안 좋아. 어머니, 그건 임신 전에 입던 옷이에요. 지금은 안 입어요. 집에 있으면 또 입을 거잖아. 내가 다 정리해 줄게. 제 명품 원피스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시는 걸 보고 폭발했거든요. 야, 그거 내 돈 주고 산 거예요. 한 벌에 100만 원 넘는 옷이라고요. 100만 원? 그런 돈 있으면 애 용품 사야지. 옷이 뭐가 중요해? 내 돈으로 내가 산 건데 왜 맘대로 버려? 그때 제가 꾀를 냈어요. 이거 버리면 남편한테 당신이 내 물건 훔쳐갔다고 신고할 거예요. 뭐? 훔쳐갔다고? 내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예요. 명품이라 금액도 크고 경찰 부르면 이건데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봉투를 내려놓으셨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무서워. 당신이 먼저 선 넘었잖아요. 그럼 미안하니까 내가 태교에 좋은 음식 만들어줄게. 고마운 마음에 부엌을 내드렸는데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이게 뭐니? 라면이랑 냉동식품뿐이네. 이런 거 먹으면 애한테 안 좋아. 입덧 때문에 제대로 못 먹어서요. 그래도 애 생각해야지. 그러시면서 냉장고를 싹 비우시고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들로 대야 쓰매는 전닭가도 가득 채우셨거든요. 앞으로 내가 일주일에 3번씩 와서 반찬 만들어줄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애 엄마가 되려면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지.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은 다 제 입맛에 안 맞았거든요. 너무 싱겁거나 너무 짜거나. 근데 안 먹으면 난리가 났어요. 내가 정성껏 만든 건데 왜 안 먹니? 입덧 때문에. 입덧 핑계 대지 마.
애 생각해서라도 먹어야지. 억지로 먹다가 토하는 날도 많았어요. 하루는 제가 피자를 시켜 먹었거든요. 너무 먹고 싶어서요. 근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임신했는데 이런 정크푸드를 먹니? 애가 아토피 걸리면 어떡하려고.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어머니.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는 거야. 그날 피자를 다 버리셨어요. 제 돈으로 산 제 음식을요. 이번엔 제가 반격했거든요. 그럼 어머님이 임신했을 때는 뭐 먹었어요? 설마 한 번도 이런 거 안 먹었어요? 그땐 이런 게 없었어. 라면은요? 과자는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건 당신도 먹었으면서 왜 나만 뭐라고 해요? 시어머니가 발끈하셨어요. 나는 그래도 조심했어. 나도 조심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먹는 게 뭐가 문제야? 그 후로 제 식습관 간섭은 좀 줄었더라고요. 임신 7개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승진이 걸린 일이었죠. 여보, 이번 프로젝트 정말 중요해. 좀 도와줄래? 임신했는데 무리하면 안 되지. 그냥 쉬운 일만 하다가 출산휴가 들어가. 이게 내 커리어인데? 애가 더 중요하지. 승진이 중요해? 또 이 소리예요. 왜 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 그럼 당신은 애 아빠 되면 승진 포기할 거야? 그건 다르지. 난 가장이잖아. 나도 이 집 경제에 기여하고 있어. 내 월급이 당신보다 많은 거 알지? 이 말에 남편이 발끈했어요. 돈이 전부야? 애 엄마 역할은? 애 아빠 역할은? 당신은 뭐 하는데? 결국 이 프로젝트는 포기했어요. 시어머니까지 가세해서 압박하니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애 엄마가 욕심부리면 애가 불행해져. 시어머니의 이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출산이 가까워지자 시어머니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산후조리원은 무슨, 집에서 하는 게 최고야. 어머니 이미 예약했어요. 취소해. 내가 다 해줄 거야. 여기서 제가 꾀를 부렸거든요. 어머니, 제 친구가 시어머니가 산후조리 해주셨다가 며느리가 산후우울증 걸려서 시어머니를 고소했대요. 뭐? 고소? 네,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고요. 요즘 법이 무서워요. 시어머니가 겁을 먹으셨어요. 그럼 산후조리원 일주일만 있다가 와. 이렇게 협상에 성공했죠. 출산 당일 진통이 시작됐는데 시어머니가 분만실까지 따라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남편만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손주 낳는데 내가 봐야지. 병원 규정이에요.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저 병원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10시간의 진통 끝에 딸을 낳았어요. 정말 예쁜 아이였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첫마디. 아이고, 딸이네. 둘째는 꼭 아들 낳아야 해. 산후조리원에서의 일주일은 천국이었어요. 근데 시댁으로 가는 날이 다가오니 걱정이 앞섰거든요. 역시나 시댁에서의 일주일은 지옥이었어요. 애가 왜 이렇게 울어대? 신생아는 원래 많이 울어요. 내 애들은 안 그랬는데 그건 기억이 미화된 거죠. 모든 신생아는 울어요. 너무 안아주면 손 탄다. 요즘은 많이 안아주래요. 내 방식대로 해. 내 아이는 내 방식대로 키울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밤에 애가 울면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셔서 애 좀 제대로 봐. 남편 잠 못 자잖아. 그럼 어머님이 줘요. 뭐? 애 엄마가 봐야지. 남편 잠이 중요하면 어님이 데려가서 재요. 버릇없이. 나도 내일 출근해. 나도 잠이 필요하다고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어요. 그 후론 밤에 안 들어오셨죠. 그 일주일이 끝나고 친정에 갔어요. 친정엄마는 정반대였거든요. 너 쉬어. 애는 내가 볼게. 엄마, 울지 마.
고생했어. 친정엄마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2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또 찾아오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와서 애 봐줄게. 처음엔 감사했죠. 육아 도우미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니까요. 근데 막상 출근하니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거든요. 분유 어디 있니? 기저귀 떨어졌어. 애가 계속 울어. 열이 나는 것 같아. 하루에 전화가 10통은 왔어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어머니, 분유는 주방 찬장에 있고요. 기저귀는 현관 창고에 있어요. 열은 체온계로 재보세요. 왜 이렇게 복잡해? 그냥 와서 확인하면 안 돼? 지금 회사예요, 어머니. 애가 더 중요하지. 일이 중요해? 또 이 소리. 퇴근하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가 애 보느라 너무 힘들었어. 저녁은 네가 해야지. 어머니, 저도 일하고 왔는데 나는 공짜로 애 봐주는데 저녁도 못 해주니?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을 했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스트레스성 위염에 불면증까지.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엄마가 도와주시는데 뭐가 힘들어? 도와주시는 건 고맙지만 계속 간섭하시고 전화하시고 그게 다 너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남편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상한 제안을 하셨어요. 너희 통장 관리 내가 해줄까? 괜찮아요, 어머니. 돈 관리는 경험이 중요해. 내가 잘 굴려줄게. 정말 괜찮아요. 그럼 생활비라도 좀 줘야지. 내가 매일 와서 애 봐주는데 얼마 드릴까요? 100만 원 정도? 베이비시터보다는 싸니까 동의했어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어머니가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잃으셨다고. 아이가 돌이 되자 시어머니는 또 다른 압박을 시작했어요. 둘째는 언제? 아직 생각 없어요. 딸만 있으면 안 돼. 아들 있어야지. 딸이면 어때요? 대를 이어야지. 시누이 있잖아요. 시누이가 아들 낳으면 되잖아요. 그건 다르지. 뭐가 달라요? 시어머니가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 무렵 시어머니가 조카라는 사람을 데려오셨거든요. 먼 친척 조카야. 혜진이라고 해. 20대 중반쯤 되는 여자였어요. 예쁘장하게 생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새언니. 새언니? 이상한 호칭이었어요. 그냥 언니라고 하면 되는데 어머니가 새언니라고 부르래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혜진이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비교하는 눈빛? 새언니는 법무팀에서 일하신다고요? 네, 그런데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는 그러면서 계속 자기 몸매 자랑을 했어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 준비 중이에요. 몸매 관리가 중요한 일이라서요. 그러면서 일부러 몸을 숙여서 가슴골을 보이고 다리를 꼬면서 짧은 치마를 더 올라가게 했거든요. 남편이 그걸 훔쳐보는 것도 봤고요. 오빠, 제가 필라테스 동작 보여드릴까요? 집에서 느닷없이 필라테스라니요. 아, 그래? 한번 봐볼까?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혜진이 거실에서 다리를 쫙 찢고 유연성 자랑을 하는데 요가복도 아니고 일반 옷 입고요. 와, 유연하네. 남편이 감탄하는 걸 보고 제가 끼어들었거든요. 혜진 씨, 그런 동작은 요가복 입고 해야 하지 않아요? 속옷 다 보여요. 어머, 그래요? 가족인데 뭐. 가족? 언제부터 가족이었죠?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죠.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시어머니가 저를 나무라셨어요. 며느리가 왜 그렇게 예민해? 예민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죠. 혜진이는 시댁에 너무 자주 왔어요. 그것도 남편이 있을 때만요. 오빠, 이거 제가 만든 쿠키예요.
고마워, 혜진아. 남편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먹는 게 이상했거든요. 여보, 혜진 씨 자주 오네? 엄마가 예뻐하시나 봐. 근데 너무 자주 오지 않아? 친척인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뭔가 깨름칙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야근이 잦아졌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어, 프로젝트 때문에. 무슨 프로젝트? 설명하기 복잡해. 일주일에 3, 4번은 야근이었어요. 주말에도 출근한다고 나갔고요. 이상해서 남편 회사 동료한테 슬쩍 물어봤거든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죠? 프로젝트요? 별로 없는데요? 오히려 한가한 편이에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날 밤 남편이 또 야근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늦어? 응, 11시쯤 들어갈 것 같아. 남편이 나간 후 제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남편 회사 앞에서 좀 봐줄래?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친구가 일 시간 후에 전화했어요. 언니, 남편 7시에 퇴근했어. 여자랑 같이 차 타고 갔는데? 여자? 어떻게 생긴 여자? 20대 중반쯤? 긴 머리에 예쁘장하게 생겼어. 혜진이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다음 날 남편 차를 확인했어요. 볼펜 찾는 척 하면서 블랙박스 SD카드를 빼서 확인했거든요. 영상에 다 담겨 있었어요. 남편과 혜진이가 손잡고 있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오빠,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새언니한테 미안해.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이 대화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어요. 화가 나서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날부터 남편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니 호텔 결제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친정 간 날들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와의 통화였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몰래 핸드폰을 봤는데 시어머니, 혜진이랑은 잘 지내니? 남편, 네, 엄마 덕분이에요. 시어머니,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해야지. 남편,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주도하고 있었죠. 그날 밤 잠든 척하면서 남편과 혜진의 카톡 대화를 더 봤거든요. 혜진, 오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남편, 조금만. 애 양육권 포기하게 만들고 재산 분할 최소화하면 바로 이혼할게. 혜진, 빨리 하자. 나도 나이 있어. 남편 알았어. 사랑해. 사랑한다고요? 저한테는 3년째 안 한 말을 그 여자한테는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비용이 좀 들었지만 필요한 투자였죠. 남편 불륜 증거를 모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어요.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여보, 요즘 피곤해 보여. 비타민이라도 사줄까? 어머니, 혜진이가 요즘 안 오네요? 다 모르는 척 연기했어요. 한 달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사진이 100장도 넘었거든요. 호텔 들어가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먹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오피스텔이 뭐예요? 시어머님 명의 오피스텔이에요. 두 사람이 주로 여기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불륜 장소를 제공했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탐정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혜진 씨, 친척 아니에요. 시어머니 친구 딸이고 집안이 꽤 부유한 편입니다. 아버지가 중견기업 사장이에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더 좋은 집안 며느리를 원했던 거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도 소개해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며칠 후 변호사를 만났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남편 유책으로 이혼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 분할은 기여도 인정받아서 40, 50% 정도, 위자료는 3천에서 5천만까지 원, 양육비는 월 15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양육권은요? 당연히 어머니가 가져갑니다. 아이가 어리고 아버지가 불륜했으니까요. 이제 준비는 됐지만 바로 폭로하지 않았어요. 더 큰 복수를 준비했거든요. 먼저 우리 집에 CCTV를 설치했어요. 거실이랑 현관에요. 제 집이니까 불법 아니죠. 그리고 친정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여보, 주말에 친정 가서 2박 할게. 그래? 잘 다녀와. 너무 좋아하는 표정이었어요. 전 친정에 가지 않고 친구 집에서 CCTV를 확인했어요. 제가 나간 지 2시간 만에 혜진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오빠, 새언니 진짜 갔어? 응, 2박 3일 간대. 그럼 우리 마음껏. 그 다음 장면은 차마 말로 못하겠어요. 우리 침대에서, 우리 집에서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거든요. 오빠, 어머니가 뭐래? 다음 달에 결혼식 하자고. 비공개로 조용히. 새언니는? 이혼 서류 미리 만들어놨어. 양육권 포기각서도 준비했고. 어떻게 사인받을 거야? 엄마가 방법 알려줬어. 새언니가 우울증 있다고 하면 돼. 제가 우울증이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계획을 짰을까요? 하지만 더 들어보기로 했어요. 근데 재산은? 결혼 전 재산은 내 거니까 상관없고 결혼 후 재산도 내 명의로 다 돌려놨어. 제가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어요. 우리 공동명의였던 적금들이 다 남편 명의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이건 재산 은닉이에요. 불법이죠. 바로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재산 은닉 증거 찾았어요. 좋습니다. 이거면 재산 분할 때 숨긴 재산의 70%까지 받을 수 있어요. 70%요? 네, 악의적 재산 은닉은 법원에서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이제 복수할 때가 왔어요. 먼저 시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 혜진이가 누구예요? 응? 우리 친척이라니까. 친척 아니잖아요. 어머니 친구 딸이면서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다 알아요. 남편이랑 혜진이 불륜 중인 것도 어머니가 주선한 것도요. 무슨 소리야. 증거 있어? 전 태블릿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우리 집에서 찍힌 그 영상을요. 이게 뭐니? 어머니 오피스텔에서도 만났죠? 다 증거 있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며느리야, 이건 오해야. 오해? 이게 오해예요? 전 녹음 파일도 들려드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요. 어머니가 며느리를 바꾸려고 이런 짓을 하신 거죠? 그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요. 법정에서 만나자고요. 그날 시아버지한테도 다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우리 집사람이 그런 짓을? 네, 아버님. 증거 다 있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엄청 화를 내셨어요. 당신이 미쳤어?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여보, 내가 다 우리 아들 위해서. 닥쳐. 나도 이제 못 참아. 시아버지가 별거 선언을 하셨어요. 다음은 남편 차례였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전 바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이건 오해야. 오해? 우리 집에서 혜진이랑 자는 것도 오해야? 영상을 보여주니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이혼하자. 잠깐 얘기를 좀. 할 얘기 없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갈 거야. 불륜한 아빠한테 애를 맡길 수 있겠어? 재산은 숨긴 재산 다 찾았어.
70% 받을 거니까 각오해.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계획적으로 날 버리려고 했으면서 전 남편과 혜진의 카톡 대화를 프린트해서 보여줬어요. 이것도 실수야?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제 마지막 복수가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혜진이 결혼식 한다고 거짓말한 게 생각났거든요. 참, 혜진이 결혼식 언제야? 그건 다음 달이라며? 비공개로? 제가 어떻게 아는지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 결혼식 내가 가서 축하해 줄게. 무슨 소리야? 기대해. 아주 특별한 결혼 선물 준비했거든. 데이가 왔어요. 혜진이 부모님이 주최하는 작은 파티였죠. 겉으로는 혜진이 생일 파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남편과의 결혼을 약속하는 자리였어요. 전 아이를 안고 그 파티장에 갔어요. 어머, 새언니, 혜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안녕, 혜진아. 축하하러 왔어. 무슨? 전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혜진 씨가 새언니라고 부르는 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가 혜진 씨와 제 남편의 결혼을 약속하는 자리라고 들었어요. 혜진이 부모님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봤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선물을요. 전 프로젝터를 켰어요. 우리 집 CCTV 영상이 나왔죠. 물론 수위 조절은 했어요. 손잡고 입맞춤하는 정도만요. 이게 뭐야? 혜진이 아빠가 소리쳤어요. 혜진 씨와 제 남편의 불륜 증거예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틀었어요. 새언니는 이혼시키고 우리 결혼하자는 대화를요. 혜진이의 엄마가 혜진이를 따귀 때렸어요. 너 미쳤니? 유부남이랑? 엄마, 이건 시어머니가 저를 막으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막으셨어요. 가만히 있어. 네가 저지른 일이야. 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 혜진 씨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상간녀로요. 혜진이가 울면서 나가려 했어요. 참, 혜진 씨 회사에도 이 사실 알릴 거예요. 회사에서 불륜녀 소문나면 힘들 텐데. 혜진이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제발, 그것만은. 왜요? 당당하게 사랑했으면 당당하게 책임져야죠. 그 파티는 엉망이 됐어요. 혜진이 부모님은 시어머니한테 사기 당했다고 소송 건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찜질방을 전전했다고 들었어요. 이혼 재판이 시작됐어요. 첫 재판에서 남편 측 변호사가 황당한 주장을 했거든요. 원고가 남편을 무시하고 시댁과 불화를 일으켜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바로 반박했죠. 피고의 불륜 증거가 명백한데 원고 탓을 하는 건 적반하장입니다. 판사님이 남편한테 물으셨어요. 피고 불륜 사실 인정합니까? 그게 실수였습니다. 실수요? 1년 넘게 지속된 게 실수입니까? 그리고 재산 은닉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남편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미래를 위해. 누구의 미래요? 불륜 상대와의 미래입니까? 법정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맨날 친정만 가고 남편 밥도 안 해줬어요.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며느리가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 200개가 넘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그건 그냥 인사치레로 200번을 하셨다고요? 판사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증인은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판사님이 증거를 보시고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피고가 원고 모르게 재산을 은닉한 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악의적 재산 은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불륜을 주선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네, 증거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제 완승이었어요. 재산 분할 50%에 숨긴 재산의 추가 20%, 위자료 5천만 원, 양육비 월 150만 원,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어요. 혜진이한테는 손해배상 3천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어요. 회사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요. 남편은 이혼 후 바로 좌천됐어요. 불륜 소문이 회사에 퍼졌거든요. 연봉도 30% 삭감됐다고 들었어요. 양육비도 제때 안 줘서 급여 압류 신청했어요.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했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별거 후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가끔 손녀 보러 오세요. 용돈도 두둑히 주시고요. 정말 미안해. 우리 집사람이 큰 잘못을 했어. 아버님은 모르셨잖아요. 언제든 손녀 보러 오세요. 이혼한 지 1년 후 전 직장에 복직했어요. 법무팀장으로 승진도 했죠. 연봉도 8천만 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6개월 전에 재혼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제 과거도 다 알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죠. 딸도 새아빠를 잘 따라요. 아빠라고 부르는데 전 남편보다 훨씬 더 잘해주거든요. 혜진이는 결국 그 회사 그만뒀대요. 소문이 다 퍼져서 다닐 수가 없었다고요. 지금은 지방 소도시에서 알바한다고 들었어요. 전 남편은 재혼 못하고 있어요. 불륜남 꼬리표가 따라다니니까요. 여전히 양육비 밀려서 신용불량자 됐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세요. 우울증이 심해져서 치료받고 있다고 해요. 가끔 며느리 잘못 건드렸다고 후회한다고 시누이가 전해줬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전 당당하게 맞섰고 제 권리를 찾았거든요. 시집살이에 시달리는 분들 참지만 마세요. 증거 모으고 법적 대응하세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먼저 증거부터 모으세요. 녹음, 사진, 문자 다 증거가 돼요. 그리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싸우기엔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시댁이라고 무조건 참을 필요 없어요. 며느리도 인간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불륜은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한 번 하는 사람은 또 해요. 용서하면 호구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시댁 눈치 보지 마세요. 남편 눈치도 보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전 지금 정말 행복해요. 딸과 새 남편과 함께 작은 행복을 쌓아가고 있어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죠. 이게 제 시집살이 복수국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